내가 만난 많은 주식 고수들이 보는 지표는 대부분 두 종류였다. 하나는 이동평균선, 또 하나는 거래량이었다. 거래량과 주가의 감소폭이 크면 클수록 다음날 주가 상승 확률이 높다더라. 나는 살만한 자리인지만 본다. 전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음봉이었는가? 주가가 조정될 때 반드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고수와 하수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된다. 거래량이 줄면서 횡보할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조정 시 거래량이 감소되는 음봉을 수급 음봉이라 한다. 모든 주도주는 일단 한번 눌림을 받고 이어 2차 랠리를 펼친다. 이때가 매수 타점이다. 실전 투자에서 큰 돈을 번 고수들은 하나같이 거래량 감소 음봉을 언급하며 거래량 감소 음봉 이후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어딨어. 누구나 다 아는 구닥다리 기법이 지금 시장에 맞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가들이 모두 강조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기법이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 재료와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이 기법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고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모두 이번 8월달 사례인데요. 자, 이 차트만 봐도 거래량 급감한 이후에 상승.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음봉 캔들 나온 다음 그 다음날 상승. 역시 마찬가지. 거래량 급감하고 음봉 캔들 나온 다음에 상승. 자, 이 차트는요, 3번이 나옵니다. 거래량 급감한 후, 거래량이 말라버린, 가장 말라버린 음봉 캔들 이후의 상승.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래량 급감한 그 음봉 캔들 이후의 상승.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윗꼬리 양봉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 뒤에서 정말 자세하게 저자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요거 여러분들 중요할 수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버린 음봉 캔들 이후에 상승 3번이 나옵니다. 이 차트 하나에서.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버린 후에 그 음봉 캔들 이후 상승. 여기에도 보면은요, 거래량이 약간 터지면서 윗꼬리 양봉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버리죠. 그리고 음봉 캔들 2개 나오고 상승.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실패 사례는 없었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자, 실패 사례는요, 찾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성공 사례는 찾기가 너무 쉬웠는데, 실패 사례는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그나마 실패 사례라고 찾은 이 종목에서도 되려 거래량 급감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하나, 둘, 셋, 4케이스나 살펴볼 수 있고요. 마지막 요 한 케이스에서 이건 조금 실패한 케이스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끝입니다. 이 기법만 제대로 사용하시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무언가 아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 맞다고 쳐.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이 기법을 제대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수학시험에서 공식 하나 외웠다고 100점을 맞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캔들과 거래량의 분석에 온 힘을 쏟은 이 책은 그리고 영어 원서일 때부터 프린팅 번역본으로 돌려봤던 이 책은 거래량을 바탕으로 음봉 캔들의 진실을 밝혀주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차트를 해석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게 새로운 지평이라고 했는데 이거 괜한 어그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책도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차트 분석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차트의 종목은 걸러야 되고 어떤 차트의 종목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 책이 여러분들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총 16개의 포인트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6번, 8번, 9번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캔들 거래량 분석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가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것을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10번에서 14번 캔들 모양에 따른 거래량 같이 분석해서 저자가 설명을 잘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성형 캔들, 윗꼬리 캔들, 그리고 14번의 내용, 짧은 캔들, 요 캔들을 해석한 내용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무릎을 탁 치시면서 뭔가 막혔던 부분이 뻥 뚫리는 그런 쾌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려 짧은 캔들의 음봉보다도 이 윗꼬리 캔들 해석하는 게 저는 더 좋았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트레이딩에 새로운 것은 없다. 월가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전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새롭고 흥미로운 트레이딩 접근법을 기대했다면 여러분은 실망할 것이다. 거래량 가격 분석 기법은 100년 넘게 이어져 왔다. 하지만 우리에게 매일같이 보이는 가격과 거래량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트레이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 스캘핑, 데이, 스윙, 포지션, 장기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설명할 거래량 기법은 1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유효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가격과 거래량은 반드시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둘은 세트다. 하나만 해석해선 의미가 없다. 가격은 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며 거래량을 관찰하면 시장의 미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저자의 말처럼 오직 가격, 캔들, 거래량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평선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자, 캔들과 거래량의 조합이 선사하는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큰 매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2. 노력, 결과의 법칙. 차트의 가격 움직임은 그 이면의 거래량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노력. 자, 이 노력은 거래량을 말합니다. 노력이 결과. 자, 이 결과는 가격 움직임을 말합니다. 노력이 결과에 나타나야 하며,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거래량이 가격 움직임에 나타나야 하며, 이 둘은 서로 조화로워야 한다. 우리는 각 가격대를 과학수사하듯이 분석하여 이 조화로움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법칙이 지켜졌다면 우리는 응당 제대로 반응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 캔들로 분석을 이어가면 된다. 만약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이유를 추정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거래량이라고 하고 그냥 가격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노력과 결과, 이 단어 선택이 뭔가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노력과 결과라는 단어가 이 책을 몇 번 읽어본 저에게는 너무 착착 감기는, 그리고 차트를 해석할 때에도 노력과 결과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은요, 좀 더 명확하게 차트가 해석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노력과 결과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린다, 뭔가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크면 가격도 커야 되고 거래량이 작으면 가격도 작아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시장은 조작된다. 모든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조작된다. 이건 역시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암암리에 하건 중앙은행이 정기적으로 또는 매우 공개적으로 개입하건 주식시장에서 시장 조성자가 하건 그 방식만 다를 뿐이다. 하지만 조정자 혹은 내부자들이 감출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거래량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책을 봐야 하는 이유로 거래량은 가격 움직임 이면의 진실을 드러내며 가격을 검증한다. 4. 우리 주문이 항상 체결되는 이유. 외부인이 내부자 거래를 하면
긴 형량과 무거운 벌금을 받는 것과 달리 막상 내부자들은 같은 일을 면허를 가지고 활발히 한다. 거래소와 정부에게는 주식 거래가 실행되도록 보장하는 시장 조성자가 없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여긴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사고 팔 때 주문은 항상 체결된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시장 조성자의 역할이다. 호가창 또는 물량의 재고를 관리하면서 주문을 이행하는 것은 그들의 임무다. 그들은 관련성과 별개로 어떤 종류의 뉴스라도 주가를 변화시키는 것이면 이용할 것이다.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거래량이다. 상황의 옳고 그름에 대해 따질 수도 있지만 당신이 주식을 거래할 때 시장 조성자는 피할 수 없는 존재다. 그냥 받아들이고 할 일을 해야 한다. 거래량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시장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최상의 도구임은 분명하다. 5. 자,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가격을 검증한다. 장대 양봉에 평소 대비 많은 거래량이 보인다고 해보자. 이 경우 거래량은 가격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다. 첫째, 가격 움직임은 진짜이며 시장 조성자들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다. 둘째, 당분간 이상 징후가 나올 때까지 시장은 강세일 것이며 그렇다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짧은 몸통의 캔들에 평소 대비 훨씬 작은 거래량을 보인다고 해보자. 앞에서 거래량은 노력, 가격은 결과라고 했다. 따라서 작은 거래량의 작은 가격 움직임 역시 적절하다. 따라서 짧은 몸통 캔들의 작은 거래량의 경우 역시 거래량이 가격의 유효성을 검증한 것이다. 6. 이상 징후, 조작의 증거들. 하지만 반대로 장대 양봉임에도 거래량이 평소보다 작다면 어떨까? 작은 노력에도 큰 결과가 나왔다. 이때는 시장 조성자들이 만든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분석의 힘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이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양상으로 내부자들이 시장의 심리를 감지해보려 할 때 나타난다. 매수세가 약하거나 거의 없다면 추가 테스트를 거쳐 가격은 다시 떨어질 것이다. 즉, 이때 가격 상승은 진짜 움직임이 아니며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설계된 함정 움직임이다. 만약 짧은 몸통의 캔들임에도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다면 어떨까? 엄청난 노력을 들였음에도 작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큰 거래량이라면 몸통 길이가 큰 캔들이 나와야 정상이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다. 지금 움직이는 방향에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상승 추세의 꼭대기 혹은 하락 추세의 바닥에서 생기는 전형적인 캔들 패턴이 나타난 것이다. 자, 저자의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많은 거래량에는 큰 가격 움직임, 작은 거래량에는 작은 가격 움직임이 나와야지 정상이고 이는 조작되지 않은 움직임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많은 거래량의 작은 가격 움직임, 작은 거래량의 많은 가격 움직임은 비정상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조작되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간단한 논리로, 이 노력과 결과라는 논리로 차트를 보면 신기할 정도로 분석이 한층 고차원으로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노력과 결과가 차트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력 대비 결과라는 것만 생각해서 한번 보시죠. 자,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 아래가 거래량이죠.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노력 대비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왔죠. 조작되지 않았고요. 세력이 참여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상승 방향으로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제보다 더 큰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더 짧은, 훨씬 짧은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노력 대비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뭔가 조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 하락 반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상승이 이제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설사 여기 종가에서 종가 베팅을 했다 하더라도 또는 요날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요 캔들이 완성이 되는 걸 보면 여기에서 접어야 된다라는 거. 일단 발을 좀 빼던가 아니면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작은 거래량의 짧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정상 움직임이죠. 하지만 반전 신호는 없었습니다. 계속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역시 작은 거래량의 짧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거래량의 조금 더 긴 캔들이 나와 주었네요. 물론 양봉 캔들이지만 뭔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낮아진 느낌입니다. 역시 반전 신호는 없고요. 계속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노력과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시나 작은 거래량의 짧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날 거래량이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캔들이 나왔는데 여기는 거래량은 좀 더 작은데 더 긴 음봉 캔들이 나왔죠. 물론 이게 아주 이상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 정도 패를 더 받아봐야 되겠다. 내일까지 캔들 모양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요. 이상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조금씩 조그만한 거래량으로 짧은 캔들로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이렇게 더 짧은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캔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더 긴 음봉 캔들이 나왔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락 추세였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져졌다라고 하면 더 긴 음봉 캔들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상하죠. 짧은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상 신호가 또 나왔습니다. 하락 신호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뭔가 이상 신호가 발생되었다. 이것은 추세 반전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요. 작은 거래량의 짧은 캔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정상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위치상 어제 캔들보다 살짝 뭔가 위로 올라간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상승 추세의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승 반전의 신호로 볼 수 있다. 내일 캔들 하나 정도 더 보고 종가에서 한 1차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건 오늘보다 더 많은 거래량의 조금 더 긴 양봉 캔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 플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봤더니 역시나 짧은 캔들에 살짝 음봉 캔들, 짧은 몸통의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정상 움직임이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세 반전을 조금 더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패를 하나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캔들을 하나 더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상승 반전 신호에서 나왔던 캔들의 길이보다 더 긴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도 살짝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 반전의 캔들이 짧은 이유는 아무래도 하락의 움직임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상승 반전의 신호를 보여줬고 이 캔들에서 뭔가 조금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금일 종가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상승 추세의 반전이 시작되었던 캔들의 저점에다가 손절 라인을 그는다. 자, 단 추후의 캔들의 이상 신호, 즉 하락 추세 반전 신호가 뜬다면 매도해야 되겠다. 역시나 거래량, 노력과 결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1차 종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갭으로 크게 떠서 좋은 가격 상승이 나왔지만 역시나 이상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대량 거래량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거래량 중에서도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긴 장대 양봉이 나와야 정상인데 짧은 양봉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건 이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종가에 매도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캔들 하나하나 거래량과 비교해서 보면 자, 사실 이 노력과 결과라는 키워딩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래량과 캔들을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그 결과를, 거래량과 캔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게 완벽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윗꼬리 캔들 해석에 뭔가 또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거든요. 이건 뒤에서 저자가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이게 무조건 하락 반전 신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였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다수 캔들 예시.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며 가격도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검증된 가격 상승이다. 이는 내부자가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우리는 이런 경우 매수 포지션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며 가격도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검증된 가격 하락이다. 역시 내부자가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때는 매도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가격이 정상 추세로 상승하다가 갑자기 작은 거래량으로 더 큰 상승세가 나온다면 어떨까? 이런 현상은 시장 조정자가 시장이 여전히 강세인 것처럼 보이도록 가격을 더 높게 부르며 매도할 때 나타난다. 하지만 더 높은 가격에 사줄 매수자는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은 것이다. 따라서 가격이 높은 지점에서 거래량과 가격에 부조하는 잠재적인 약세에 대한 경고 신호다. 8. 자, 중요합니다. 거래량 분석 과정 3단계. 1단계 미시. 캔들이 생성되는 대로 이를 분석하고 거래량으로 유효성을 검증하거나 이상 징후를 찾는다. 현재 캔들을 같은 시간 기준에 이전 캔들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적은지, 평균인지, 많은지, 혹은 매우 많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 2단계 거시. 각 가격 캔들이 생성되는 대로 이들을 지난 캔들 몇 개가 구성하는 맥락과 비교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작은 추세 혹은 잠재적인 소규모 반전 움직임을 검증하도록 한다. 3단계 전체. 차트 전체를 분석한다. 더 긴 장기 추세가 있다면 그것과 비교해 가격 움직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한다. 가격 움직임이 장기 추세의 꼭대기인가, 바닥인가, 중간에 있는가. 이 분석에서 지지와 저항, 추세선, 캔들 패턴, 차트 패턴 모두가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캔들 하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후 인접한 캔들, 마지막으로 전체 차트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자, 저자는 캔들 하나 분석이 첫 번째, 그리고 두세 개를 묶어서 분석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캔들의 위치, 이평선, 지지 저항, 패턴 등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게 세 번째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요, 이 캔들의 위치를 책 내내 강조했는데요. 자, 역시 이것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평선만 보고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캔들과 거래량을 일단 세트로 하나 묶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한 다음에 그 한 2, 3일의 맥락을 분석하고 전체를 분석하는 게 제대로 된 판단이다. 제대로 된 분석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에는 거래량 지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저자는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분석 과정 3단계가 중요할 수 있고 가장 처음이 바로 캔들 하나에 달려있는 거래량, 그것으로 계속 검증하고 이상 징후 판단하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9. 캔들을 보는 중요한 원칙들. 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캔들을 볼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간혹 그런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전 투자 고수들은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캔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내용에서 저자는 캔들을 볼 때 이 몇 가지 원칙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캔들 차트를 사용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몇 가지 광범위한 원칙을 살펴보자. 원칙 1. 처음으로 봐야 할 것은 그것이 윗꼬리인지 아랫꼬리인지와 상관없이 꼬리의 길이다. 꼬리는 임박한 시장의 강세, 약세, 우유부단함,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와 관련된 시장의 심리 정도를 즉각적으로 드러낸다. 원칙 2. 꼬리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이는 종가 방향으로 강한 시장 심리가 형성되었다는 신호다. 원칙 3. 짧은 몸통은 불완전한 시장 심리를, 긴 몸통은 강한 시장 심리를 표현한다. 원칙 4. 같은 방식의 캔들이라도 어디서 나타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더 광범위한 추세 혹은 조정 구간 안에서 캔들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한다. 원칙 5. 거래량은 가격을 검증한다. 캔들과 거래량이 검증되는지 혹은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자, 저자의 캔들 보는 원칙 정리를 하자면요. 가장 중요한 게 꼬리의 유무 먼저 확인해라. 두 번째, 몸통의 길이다. 세 번째, 캔들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해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거래량으로 검증하라 입니다. 저자는 그 중에서도 이 꼬리가 있는 캔들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시장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시장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대표적 꼬리 캔들 두 가지와 관련된 이야기 다음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0.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중요한 캔들 모양, 유성형. 이제 가장 중요한 캔들 두 가지, 유성형 캔들. 자, 여러분들 유성형 캔들은요, 긴 윗꼬리 캔들입니다. 망치형 캔들. 자, 망치형 캔들은 긴 아랫꼬리 캔들이죠. 유성형 캔들과 망치형 캔들부터 살펴보겠다. 긴 윗꼬리 캔들은 주요 캔들 세 가지 중 하나로 시장이 약세임을 알려준다. 하지만 긴 윗꼬리 캔들의 출현이 추세 반전을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다. 약세의 상대적인 정도, 이에 따른 추세 반전의 범위에 대해서는 거래량만이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요 문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봐 드릴게요. 상승 추세에서 평균 미만의 거래량과 함께 나타난 모든 긴 윗꼬리 캔들은 상승 추세가 멈추고 단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을 가리킨다. 이런 신호가 나왔다면 추세가 계속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과 이후의 가격 움직임을 봐야 한다. 긴 윗꼬리 캔들이 평균 거래량과 함께 추가로 나타나서 초기의 약세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비슷한 크기의 두 캔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나타났다면 두 캔들 사이의 거래량을 비교해 본다. 첫 캔들이 약세의 첫 신호였다면 거래량이 증가하며 나타나는 두 번째 캔들은 이 약세를 확정한다. 두 번째 긴 윗꼬리 캔들의 거래량이 첫 번째보다 많다면 더 큰 매도세가 시장에 몰려와 약세가 심화되고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 두 개의 긴 윗꼬리 캔들이 연속으로 혹은 비교적 가깝게 나타났다면 약세 심리는 더 강한 것이다. 만약 세 번째가 나타났다면 이는 약세 심리가 더 강화되었다는 뜻이다. 자, 우리는 흔히 윗꼬리 캔들이 발생하면 매도 우세다. 이거는 안 좋은 신호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긴 윗꼬리 캔들이 무조건
약세 전환 신호가 될 수 없다며 전후 가격 맥락에서 살펴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상승하는 가격 움직임 속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유성형 캔들이 나왔다, 처음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약세 전환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관망하면서 후속 캔들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횡보 매직 구간을 뚫고 나온 초반 구간, 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뚫고 나온 이 초반 구간에서는 하락 반전 가능성이 매우 적고 시장 조정자들이 시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상승 초기에 윗꼬리 캔들이 나왔다고 겁낼 필요는 없다. 이때는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캔들 하나 정도 더 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승 과정 속에서 윗꼬리 캔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연속된 윗꼬리 캔들의 출현은 확실히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고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윗꼬리 캔들이 나오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 7번의 캔들이죠. 이 캔들에서 노력 결과로 검증을 했다라고 하면 이상 신호로 볼 수 있겠지만 윗꼬리 캔들은 상승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처음 발생했다라고 당장의 하락 반전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음 캔들 또는 한 몇 개 정도 그 안에 나오는 캔들의 거래량과 몸통의 길이를 비교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맥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6번 캔들에서 종가 베팅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7번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장에 매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 자리에서 매수했고요. 종가에서 매수했고요. 자, 여기 자리는 관망 자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봤더니 더 많은 거래량, 지금까지 가장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상 신호인가요? 정상 신호인가요? 정상 신호죠. 자, 그리고 다음 캔들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캔들의 작은 거래량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랫꼬리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약간 정도 더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상하지는 않아요. 조금 더 버텨볼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또 이 꼬리가 나왔습니다. 이상합니다. 당장은 모릅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하나 정도 더 받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또 윗꼬리 캔들이 나왔는데 정상 신호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요. 더 긴 캔들이 나왔고 더 짧은 윗꼬리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정상 신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세력의 조작은 보이지 않는다. 계속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 따라서 1차 매수했던 요 물량은 그냥 쥐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자리에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는 조금 애매한 자리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윗꼬리 캔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건 역시나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 괜찮습니다. 작은 거래량의 짧은 캔들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봤는데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작된 흔적은 보여지지 않아요. 작은 거래량의 짧은 캔들이거든요. 계속 상승의 관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날입니다. 요 날이 굉장히 애매한 날이죠. 위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장대,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견해는 상승이었다라는 거죠. 이상 신호가 어떤 큰 특별한 어떤 하락을 가리키는 이상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상승으로 봐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이런 거래량에 장대 양봉이 나와야 정상인데 되려 음봉 캔들이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뭔가 깨름직한
이상 신호다. 게다가 높은 자리에서 충분히 상승이 나온 이런 자리에서 이 뒤에서 또 나옵니다. 짧은 캔들의 대량 거래량. 이거 추세 반전 신호다. 우리는 이 캔들에서 이거 추세 반전 신호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고 일단 익절을 해주는 거죠. 조금 많은 분량으로 익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보는 겁니다. 자, 하락 추세의 반전 신호, 그리고 나서 작은 거래량의 짧은 캔들, 정상 신호입니다. 정상 하락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역시나 더 낮은 가격 수준의 짧은 캔들, 작은 거래량, 정상 하락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또 반전의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죠. 평소 대비해서 많은 거래량, 그리고 양분 캔들이 나왔다. 이거 상승 반전 신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남겨놓은 작은 물량으로 역시나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애매해지죠. 굉장히 거래량이 약간 들쭉날쭉하면서 캔들의 모양도 조금 이상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캔들이 굉장히 강력한 이상 신호였기 때문에 하락이다. 뭔가 이상하다. 계속 이상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들쭉날쭉하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또 짧은 캔들의 작은 거래량. 그런데 음봉 캔들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분명히 더 작았어요. 작으면 짧은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긴 음봉 캔들이 나왔다? 이것도 이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조금 추세 반전 신호가 나올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래량이 마르면서 음봉 캔들이 나오는 건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왼쪽에 워낙 큰 상승세가 나왔던 터라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캔들이 나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또 아래 꼬리가 나왔습니다. 아래 꼬리가 나왔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 여기에서 뭔가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망청 캔들은 강세를 나타내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캔들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이런 캔들이 추세 상승을, 추세 반전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점점 뭔가 이런 하락 추세의 반전을 알리는 신호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평선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차트 분석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캔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연결하고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거기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이런 해석이 신선하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막힌 부분이 뚫리면서 무릎을 탁 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11. 중요한 캔들 모양, 망치형. 망치형 캔들은 모든 시장과 시간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또 하나의 고전적인 캔들이다. 일시적인 강세이건 더 장기적인 가격 반전의 신호이건 상관없이 이 캔들은 강세를 나타낸다. 망치형 캔들은 매수자의 세력이 매도자의 물량을 흡수했다는 신호이다. 하지만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망치형 캔들 하나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 거래량이 평균보다 많았다 해도 망치형 캔들 하나는 가격을 상승 반전시키기에 충분치 않다. 항상 그렇듯이 이후에 나타나는 가격 움직임이 핵심이다. 망치형 캔들의 힘은 유성형 캔들처럼 매우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두세 개의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발휘된다. 특히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연속 망치형 캔들은 확실한 상승 신호로 볼 수 있다. 12. 중요한 캔들 모양, 긴다리 도지 캔들. 도지 캔들은 시작가와 종가가 같거나 매우 가까운 것이 특징이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있다. 도지 캔들은 크기와 종류가 다양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단 하나, 긴다리 도지 캔들이다. 도지 캔들은 그 자체로 방향의 미결정 상태를 의미한다. 긴다리 도지 캔들의 핵심은 몸통에 비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둘 다 긴 캔들을 의미한다.
이 캔들은 추세 반전을 알리는 잠재적인 신호다. 망치형 캔들과 유성형 캔들처럼 가격 움직임만으로도 확실한 신호를 주지만 거래량과 결합되면 더 강력해진다. 먼저 거래량이 작은 긴다리 도지 캔들부터 살펴보자. 이 캔들은 이상징후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왜 이상징후인 걸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긴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시장이 양방향으로 급격히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력, 결과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많이 움직이려면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큰 가격 움직임에도 거래량이 작다면 이것은 이상징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내부자들이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며 추세 전환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의 신호다. 따라서 거래량이 작은 긴다리 도지 캔들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시장에서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추가 캔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 해당 차트를 보면은요, 대량 거래량의 긴다리 도지 캔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자는 이 긴다리 도지 캔들은 추세 반전의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요, 상승 추세에서의 이 긴다리 도지 캔들,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긴다리 도지 캔들은 추세 반전 신호고요. 저자의 말대로 상승하는 가격은 이 긴다리 도지 캔들이 나온 이후에 하락 추세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차트는 특이하게 긴다리 도지 캔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상승하는 가격 이후에 긴다리 도지 캔들, 거래량도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나서 가격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찾아봤더니 거래량이 작은 긴다리 도지 캔들은 매우 찾기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쉬운 캔들은 대량 거래량의 긴다리 도지 캔들이 나왔다. 그것은 추세 반전의 신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긴 몸통 캔들, 강한 시장 심리. 긴 몸통 캔들의 가격 움직임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강한 상승세일 수도, 강한 하락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강한이다. 가격 움직임이 급격히 상승 또는 하락했고 고점 혹은 그 근처 또는 저점 혹은 그 근처에서 마감되었다면 거래량도 이런 강한 심리를 강한 거래량으로 반영해야 한다. 평균 이상의 거래량과 긴 몸통 캔들은 검증된 캔들이다. 내부자들이 상승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고 모든 것이 정상적이다. 만약 거래량이 평균 미만이거나 적다면 이는 경고 신호이자 이상 징후다. 만약 보유 포지션이 있다면 매도를 생각해야 한다. 보유 포지션이 없다면 관망하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 내부자들이 이 시장을 언제 어디로 가져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14. 짧은 몸통 캔들. 자, 중요합니다. 시장 심리가 약세임을 알려주는 짧은 몸통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의아할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내부자들이 언제 시장에 참여하는지다. 짧은 몸통 캔들은 흔히 발견되곤 하는데 이 캔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은 멈추고 조정되고 반전되는데 이 짧은 몸통 캔들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짧은 몸통 캔들에 적은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이것은 정상 움직임이다. 시장 조정자의 조작이 없는 작은 노력에 따른 작은 결과이다. 하지만 짧은 몸통 캔들에 큰 거래량이 수반되었다면 이것은 큰 노력에도 작은 결과가 나온 이상 징후에 해당한다. 만약 양봉의 짧은 캔들의 거래량이 크다면 어떨까? 정상이라면 긴 양봉 캔들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짧은 캔들이 나왔다면 이것은 하락 전환을 암시하는 캔들이다. 만약 해당 캔들 이후 유성형 캔들이 추가된다면 좀 더 하락에 확신을 더할 수 있다. 반대로 짧은 음봉 캔들의 거래량이 크다면 어떨까? 정상이라면
긴 음봉 캔들이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즉, 해당 캔들은 상승 전환을 암시하는 캔들이 될 것이며 이후 망치형 캔들이 추가된다면 좀 더 상승에 확신을 더할 수 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장대 양봉 이후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이 나올 때, 특히 짧은 음봉 캔들이 나올 때 상승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량이면 이것은 강한 상승 신호이며 이후 나오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짧은 캔들은 시장의 어떤 조작이 없는 정상 캔들 흐름이라는 것이며 이는 상승 신호에 훼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제 왜 장대 양봉 이후 거래량 급감 음봉에 주가가 상승하는지 그 원리가 이해가 되셨을까요? 책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캔들 사례를 거래량을 통해서 해석하는 주옥 같은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사파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점 역시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번을 읽어보고 있지만 이 뭔가 당연한 내용이면서도 뭔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 누군가 나에게 요점만 말해달라고 묻는다면. 이번 내용은 유목민 투자자님의 저서 나의 월급 독립 프로젝트에 나오는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는 살만한 자리인지만 본다. 따라서 내가 차트에서 보는 것은 매우 심플하다. 전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음봉이었는가? 현재 주가는 바닥권인가? 바닥권이면서도 단기 고점은 아닌가?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지지를 잘 받고 있는가? 저항선은 어디인가? 눌림목이라면 3일에서 8일 선인가? 5일에서 20일 선인가? 관심 종목에서 뉴스나 공시가 떴을 때 차트로 살만한 자리인지 살핀 후 베팅에 들어가는 시기다. 16. 수급 1, 2 음봉. 이번 내용은 수급 단타왕 투자자님의 저서 수급매매 절대비기의 내용 중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도주는 시세 초입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의 조정을 보인다. 조정 시 거래량이 감소되는 음봉을 수급 음봉이라 한다. 모든 주도주는 일단 한번 눌림을 받고 이어 2차 랠리를 펼친다. 이때가 매수 타점이다. 수급 1, 2 음봉의 조건. 1.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풍부할 것. 2.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연속성. 3. 눌림을 줄 때 거래량 감소. 4. 상승 모멘텀 지속. 5. 중소형주, 대장주. 매수 타점. 1. 수급 주체를 보며 종가 베팅. 2. 조정 시 음봉 분할 매수. 3. 수급 주체의 이탈 여부 확인. 매도 타점. 1. 시가 갭 상승 후 이탈 시 매도를 먼저 확인한 후 재매수. 2. 라운드 피겨 확인 후 매도. 3. 수급 주체 매수 시 홀딩. 4. 수급 주체 이탈 시 매도.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같은 음봉 눌림 매수 기법이라도 거래량이 말라야 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각자만의 디테일과 스타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디테일과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자신만의 수익화 모델을 형성하고 확립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아쉽게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책에는 내부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따라가는 방법, 추세와 추세선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및 접근법, 패턴을 더하여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통한 캔들 거래량, 해석법 등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알찬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캔들과 거래량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은 책을 통해서 꼭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9조 원대의 자산가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가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Why did this happen to you? You're one of the greats ever in our industry. Why did this happen to you? And he said, Donald, I lost my momentum. A word you never hear when you're talking about success. When some of these guys that never made 10 cents, they're on television giving you things about how you're going to be successful. And the only thing they ever did was a book and a tape. But I'll tell you, and it's exactly true. He lost his momentum, meaning he took this period of time off, long years, and then when he got back, he didn't have that same momentum. In life, I always tell this to people, you have to know whether or not you continue to have the momentum. And if you don't have it, that's okay. Because you're going to go on, and you're going to learn, and you're going to do things that are great. But you have to know about the word momentum. 도널드 트럼프는 진짜 부자들이 성공하는 비결을 모멘텀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가짜 부자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까지 강조하면서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모멘텀은 쉬지 않고 계속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찰리 먼거 역시 강조했던 말입니다. 찰리 먼거 역시 워렌 버핏과 자신이 성공한 이유를 계속 자신있게 헤엄쳤기 때문이라 강조했습니다. 즉, 무언가 계속하는 힘, 끊임없이 계속하는 힘이 바로 모멘텀이며 그것이 성공을 이루는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모멘텀이 지속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도널드 트럼프는 모멘텀이란 단어를 절대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을 스스로 받고 있는지도 항상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히 시장을 관찰하며 모멘텀을 잃지 않기 위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자신있게 시장의 파도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분들, 즉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말처럼 언젠가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실천하며 계속 실패하고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간다면 결국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그런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주식시장의 모멘텀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모멘텀은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멘텀을 뒤에서 응원하고 도움드리기 위해 부자의 선 채널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